안녕하십니까 여러분. 9월 6일 저녁입니다.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설명회는 다음 주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그 시기에 앞서서 매우 중요한 설명회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원래 9월 4일 평가원 시험 저녁에 여러분을 만나야 되지만 오히려 여러분의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 좀 집중하기 위해서 9월 6일 저녁 라이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는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최종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시전략실장이고요. 김원중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9월 4일 날 진행됐던 평가원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되어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학교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변화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야기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내용 또 옆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들 또 다 모아서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평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자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이번 시험이 25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크게 2개의 시험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년 전 24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올해에 이미 6월에 진행되었던 6월 평가원과 함께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총 48만 8천 명대의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응시자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지원자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재학생이 38만 명대, 그리고 졸업생이 10만 명대입니다. 자, 전년 이 동일한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냐? 확실히 고3 학생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고3 재학생이 만여 명 늘었다. 그리고 졸업생도 좀 늘었습니다. 2천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자, 6평 때도 확인이 되었던 건데요. 언론에서 막 크게 떠들고 있는 올해 N수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 분위기는 상당히 차분했었습니다. 연초부터 그랬어요. 6평에서도 마찬가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9평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차분하게 남은 시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 졸업생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작년 이미 9평 때도 적지는 않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게 아니라 한 2천여 명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평 대비는 당연히 졸업생이 늘고요. 재학생은 줄어듭니다. 재학생은 약 3,7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6평 대비 17,800여 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제가 이미 6평 때 설명회 할 때 딱 이 정도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300명 정도의 오차 정도 보일 정도로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즉, 그 예측대로라고 하면 이번 수능에서 인원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고 약 18만 명 정도가 N수생이 합류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작년엔 약 17만 7천 명 정도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N수생의 비율이 얼마인지 우리 많이 궁금해합니다. 네, 6평 때는 18.7%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9평 때는 21.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정말 놀랍게 똑같이 이제 맞췄습니다. 21.8%입니다. 작년 그러면 24학년도의 졸업생의 비율은 어땠냐? 바로 6평 때 19%였고요. 그 다음에 9평 때 21.9%였습니다. 수능에서 35.3%였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 참고를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작년 고3 학생과 올해 고3 학생이 좀 인원이 좀 달라요. 작년이 좀 적었어요. 전년 대비 좀 감소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작년에 고3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N수생이 또 많이 모였는데 더 좀 비율이 높았습니다. 자, 올해는 작년 N수생과 비교했을 때 살짝 늘어났는데 고3이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올라가는 효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22학년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의 유형인 통합형 또는 선택형 수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학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은 6월, 9월 수능으로 총 3번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 22학년도, 23학년도, 그 다음에 24학년도, 올해가 25학년도잖아요. 이 비율을 보시면 22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29.2%였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 31.1%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차 때 매우 많았습니다. 35.3%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6평 때 18.7%, 이번 21.8% 정도다. 그래서 보면 작년과 비슷한 비율 및 절대적인 인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해보면요. 재학생 기준으로 65% 정도 내외를 보일 것 같고요. N수생도 35% 내외일 걸로 보입니다. 작년과 비슷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목별 지원자 좀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24학년도 9평 그리고 올해 6월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인원 자체가 약 12,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모두 비슷한 느낌의 수치 증가분 보이죠?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색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올해 등장한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입시 용어 사탐런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비교를 해보니까요. 사탐에 늘어난 학생이 39,168명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올해부터 주요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을 지정하고 있는 게 거의 풀렸어요. 거의 풀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학생들이 과탐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사탐으로 넘어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참고로 어떤 수치냐면 사탐을 2개 또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인 학생도 역시 이 사회탐구 인원의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의미는 저 수치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분량이냐면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2과목 다 넘어간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해서 늘어난 학생이 약 39,000명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과탐은 전년 대비 3,700여 명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6평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6평 때 시점에서는 이미 사탐론이 좀 있었는데요. 6평이 끝나고 나서 더 넘어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 넘어간 학생들 보니까 6평 대비 18,700여 명이 사탐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과탐은 6평 대비 3,000명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자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작년 한번 수능의 선택 과목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에서는 국어 이제 응시자입니다. 지원자가 아니라 응시자예요. 참고로 지원자 대비 응시자의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화작이 좀 결시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지원자 대비 응시가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수치는 자, 응시자 기준이에요. 작년 수능에서 국어는 화법과 작문이 59.8%, 언어와 매체가 40.2%로 대략 40% 정도가 언어와 매체 선택이었습니다. 자, 수학은 확률과 통계의 미적분 기하입니다. 확률과 통계가 45%로 작년에 크게 지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미적분 51%, 기하가 4%입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한번 해보면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에서는 언매가 확실히 좀 어렵긴 하지만 이 표준 점수 유리해요. 그래서 약 40%, 42% 언저리 정도로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보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통도 좀 줄어들 거예요. 한 44% 정도. 그래서 미적이 53%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탐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수학과 과학이 모두 지금 지정이 풀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통을 잘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수학에서는 74점이라고 하는 공통점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또 큰 게 뭐냐면 작년 수능에서 최고 표점 기준으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점수 차이가 무려 11점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이 사탐으로 넘어가는 만큼의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적분 점수가 훨씬 유리하다 보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미적분이 역시 증가세 있을 거고 확통도 사탐이 증가하는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수능도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난이도 총평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전년 대비 어땠냐? 보통 우리가 난이도 총평을 이야기할 때는 전년도 수능과 함께 비교를 좀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시험 보고 끝나면서 기분 좋았어요. 시험이 쉬운 건 알겠는데 이게 나만 잘 봤으면 좋겠는데, 자, 아쉽게도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쉬웠습니다. 좀 너무 쉽게 출제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두 쉬웠어요. 이제 이걸 바탕 우리가 원서를 써야 돼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뒤에 내용 그리고 질의응답 받으면서 좀 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등급컷 표준점수 추정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24학년도 수능이에요. 자, 먼저 국어를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언어와 매체의 표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어 어려웠잖아요. 언매가 최고 표점이 150점이고 화법과 작문이 146점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언매 기준, 자, 우리 대성마이맥 추정치입니다. 최고 표점이 129점이에요. 화작이 127점입니다. 매우 쉬웠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시험이 쉬우면 최고 표점이 낮아집니다. 점수 막 촘촘해지고요. 자,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129점이고 또 하나 1등급, 2등급 컷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요. 작년 수능에서 언매 기준으로 84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요. 이번에는 97점 정도가 1등급 컷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쉬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수학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난이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145점 전후 또는 그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데요. 작년 수능에서는 미적분 기준으로 148점,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 기준으로 137점, 기하가 142점입니다. 네, 미적분 148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추정치가 어떻냐? 네,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요. 즉 22학년도부터 본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수학의 미적분의 최고 표점이 130대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구평에서 처음으로 130점대로 지금 떨어진 걸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적분 추정치가 최고 표점 138점, 확통 136점, 기하가 137점이고요. 네, 등급 컷 추정치도 미적분 기준으로 1등급 컷이 92점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90점 이상의 등급 컷이 나온 적 없었습니다. 네, 지금 그만큼 쉬웠던 시험이었다. 네, 확실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도 매우 쉬웠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71%였거든요. 4.71%는 학생들이 느낄 때는 충분히 어려웠던, 매우 어려웠던,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가 다 어려웠었는데 4.71%가 1등급 비율이었습니다. 자, 이번 저희 대성마이맥에서 추정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냐면 11.57%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 이상 정도가 1등급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만큼 쉽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의 비율이냐? 보통 우리가 6, 7% 정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6, 7 정도면 적정하다. 그런데 그 이상이면 매우 쉬웠다. 그리고 6% 이하면 시험이 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 이 수치 그대로 확실히 학생들이 쉽게 느꼈던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수영 모두 쉬웠네요. 자, 사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는요, 과목이 여러 개잖아요. 선택 과목이. 사탐이 총 9과목인데 어떤 과목이 이번에 어렵고 쉬웠냐는 우리가 선택과 상관없이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요. 약간 복불복 성격이 좀 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경제와 정법, 사문이 표점이 높았어요. 그만큼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윤리와 사상이 어려웠고요. 세계지리가 어려웠고요. 세계사,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표점이 좀 70점 이상으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좀 무난하게 적정한 난이도로 좀 출제된 걸로 보입니다. 자, 과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탐은 작년 수능에서는 물, 원, 화원, 생원, 지원이 모두 비슷한 톤이었거든요. 네. 선택 과목이 크게 유불리가 안 갈렸는데 이번 구평으로 보니까 물리, 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고 표점이 63점. 다 맞은 학생의 100분이 95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원 선택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멘붕이었을 그런 난이도였어요. 자, 투 과목들은 당연히 최고 표점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과목이 가장 유리합니까? 어떤 과목의 표점이 가장 높습니까? 이거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화투였거든요. 이번 구평 기준으로는 G2에서 가장 높은 걸로 지금 대성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 궁금한 건 뭐냐. 25학년도 6평 국수형 모두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9평은 모두 쉬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능은 이 9평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어려울 건데 어느 정도로 어려울까? 불수능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자, 좀 한번 보시죠. 자, 6월 모평은 모두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9평은 모두 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난이도여야 되느냐? 제가 최근에 본 시험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 수 이 두 과목에 최고 표점을 보여드리는데요. 22학년도 6평부터 해서 평가원 시험이 지금 해마다 3번씩 진행이 됐잖아요. 자, 이걸 지금 올해 것까지 한번 지금 다 같이 비교해보기에 앞서서 이 3년치를 한번 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예요. 자, 6평 때 출제하고 9평 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차를 보면요. 이 매우 낯익은 수치가 보입니다. 바로 뭐냐면 22학년도 즉 선택형 수능 1년차 때 9평에서 화법과 작문의 1등급 컷이 만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언어와 매체 최고 표점이 127점이었습니다. 완전 쉽게 출제돼서 변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해에 어땠습니까? 수능에서 수학과 국어 모두 어려웠습니다. 149점, 147점 정도로 좀 어렵게 출제되었어요. 자, 2년차 보겠습니다. 2년차 최종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자, 수학은 최고 표점 145점이었고요. 국어가 134점 정도였습니다. 최고 표점이 134점인 국어는 어느 정도로 느끼냐?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쉬웠다. 그래서 2년차 때는 어땠냐면요. 이 입시의 향방을 가른 건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국어가 변별에 큰 역할을 못 미쳤어요. 자, 3년차, 1년차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자, 결론 정리해보면 9평이 좀 쉽게 나올 수는 있다. 물론 2번처럼 국어와 수학, 영어가 모두 쉽게 나온 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보시면 국어는 그나마 좀 비슷한 수치가 보이잖아요. 1년차 때 127점 정도로 쉽게 나왔을 때는 그 다음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저것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또 엄청 어려울까요? 자, 그럼 평가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스스로 조금은 더 긴장을 해야 되겠다. 이 만족스러운 원점수는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빨리 잊고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조금 더 나한테 취약한 영역이 뭔지. 문제는 또 있죠. 9평 때 시험을 너무 잘 보니까 나한테 취약한 영역이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해 본 시험들을 전반적인 걸 다 검토를 해보면서 자기의 취약한 영역을 빨리 찾아야 되고 조금 더 공부는 이 9평 결과에 착각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물어뜯듯이 좀 전투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혹시라도 이 9평이 너무 쉬운 나머지 수능은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마음이 9평의 쉬운 난이도에 지금 약간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잊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더 마음을 다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25 수능은 어떨 수밖에 없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난이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합리적인 요인이 적어도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9평 난이도로 이 변별이 가능하겠냐? 자, 이제 나중에 최종 결과 나오면요. 만점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각 과목별로도 지금 만점자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극상위권뿐만 아니라 이 상위권들도 이 변별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계속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수학이 좀 쉽게 출제돼서 수학에 만점자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바람에 수능에서 수학이 좀 어려웠었죠. 자, 두 번째 요인. 잘 알고 있다시피 의대 증원에 따른 극상위권을 변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너도나도 다 만점을 받아버리면 그 정원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상위권을 변별을 해야 되는 이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 요인, 작년에 N수생이 역대급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에 못지않게 올해도 분명 그 이상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N수생이라고 해서 항상 위 성적대를 다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좀 실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수생이 많은 만큼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평가원 입장에서의 그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 때문에라도 수능에서는 쉽게 출제될 수가 없다. 문제는 구평이 너무 쉽게 출제가 돼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마음이 약간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점수가 지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만 버티면 수능은 잘 볼 것 같은 매우 지금 낙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평 때문에라도 수능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요인 때문에라도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정황은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